네,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가장 큰 호박 경연대회에서 1등 호박의 무게가 무려 817kg에 달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갯벌은 붉은 빛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거대한 호박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색과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기가 정말 상당하죠. 매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식물원 약초 정원에서 가장 큰 호박을 뽑는 행사인데요. 이제 무게 측정을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도 힘든 호박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Новейшие буквально электронные крановые весы. Они рассчитаны на 3 тонны. 3 тонн, к сожалению, у нас сегодня не будет. Н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погрешность будет минимальной. 올해 가장 거대한 호박 1위의 영예는 두구두구두 28살 모스크바 청년이 재배한 호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무게는 자그마치 817kg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호박뿐만 아니라 거대한 오이, 수박, 양배추 등 다양한 품종도 전시됐습니다. 이러한 큰 품종들은 씨앗이 잘 팔려서 수익성이 높아 정원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판진시 갯벌,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자생하는 한해사리풀 해홍나물이 가을이 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한 건데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리적인 환경 덕분에 갯벌과 갈대 습지가 형성돼 있고 494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철새의 중요 중간 기착지이자 번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지방당국의 생태 보호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해홍나물의 붉은 빛이 가을을 알리는 것처럼 이제 곧 우리에게도 가을이 찾아오겠죠. 카메라를 향해 다소 공격적인 이 동물의 정체는 노란 눈이 특징인 호이오 펭귄입니다. 이 펭귄은 주로 뉴질랜드 주변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종으로 현재 4천에서 5천 마리만 야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호이오 펭귄은 검은 울새와 야행성 앵무새 카카포를 제치고 뉴질랜드의 올해의 새로 선정됐습니다. 호이호는 마오리어로 소리 지르는 사람이란 뜻으로 독특한 울음소리를 반영한 이름이지만 그 의미와는 달리 굉장히 수줍기로 유명하다는데요. 뉴질랜드 당국은 호이오 펭귄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네, 한 남성이 해협 위로 설치된 외주를 타고 대륙을 건넜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디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 독일에서는 열기구로 최대한 멀리 비행하는 팀이 우승하는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촌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여기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입니다. 높이 165m 상공에 1.9m 너비의 좁은 슬랙라인이 1047m 길이로 설치됐는데요. 에스토니아 출신 스턴트맨이자 슬랙라인 선수인 얀 루스가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It's a city environment. In city environment, it's always harder to walk slacklines than somewhere in the nature. 발 아래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산만함 속에 그는 두 팔로 균형을 맞추며 한 발 한 발 걸어나가 보는데요. 그는 이 긴 거리를 47분 만에 완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Just look straight and focus on the step. But at the same time, I had moments where I needed to rest my arms, because they were getting cramped. And during that time, I was able to watch also the old city and the nice view of city of Istanbul. 그가 건넌 보스포루스 해협은 흑해와 마르마라를 연결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는 이번 성공으로 줄타기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독일 민스터 성에 열기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열기구를 최대한 멀리 비행하는 팀이 우승하는 국제대회가 열린 건데요. 먼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팀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열기구에 불이 밝혀지면서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이제 하나둘 하늘로 떠오르며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멋진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는 건 물론 잠도 여기서 자야 하는 거죠. 올해 우승은 오스트리아의 2팀이 차지했는데 이들은 독일에서 이륙해 유럽의 남서쪽 끝인 포르투갈 남부까지 무려 2111.17km를 비행한 후 대회가 시작한 지 거의 3일 만에 참육했습니다. 내년 대회에서는 또 어떤 팀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네, 젤라또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인공지능 챗 GPT의 창의력으로 탄생한 젤라또 메뉴가 손님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AI는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한 젤라또 가게입니다. 손님들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미식 가이드 감베로 로쏘에서 젤라또 가게에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평가 콘 3개 평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Quando a gennaio dovevamo presentare un gusto alla premiazione, abbiamo ricevuto i 3 coni e il gambero rosso, che è il massimo riconoscimento per le gelaterie, dovevamo andare a fare un gelato. 메뉴 개발 고민에 곰곰이 빠져있던 중 소속 셰프가 챗 GPT 기술을 활용해 젤라또를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챗 GPT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가지 젤라또 메뉴가 탄생했는데요. 화이트 초콜릿에 베리 소스, 발사믹 식초, 블랙페퍼가 들어간 메뉴와 귀리 우유가 들어간 비건 메뉴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맛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2 메뉴 모두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Allora, ho scelto i 2 gusti creati con intelligenza artificiale, uno è vegano, è molto buono e si sente che non è latte, però devo dire che la differenza col gelato normale quasi non si sente. AI의 아이디어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 젤라또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여전히 사람의 손맛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본 도쿄의 사무라이 문화 워크숍 현장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검을 휘두르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일본 드라마 쇼군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18개 부문의 상을 받으면서 일본 검술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去年からすると 150% から 200% の伸びでお客様に来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効果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のは感じます。 이 워크숍에서는 검술뿐 아니라 일본 사무라이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무예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사무라이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You feel the weight of a sword and how it would be to handle a sword and to hack at opponents. It does feel different now. Yeah. 17세기 일본의 정치적 암투를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 쇼군은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에서 18개 부문을 수상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미국에서 외국어 자막 드라마에 대한 저항을 줄였다고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비영어권 작품들이 더욱더 주목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한 아버지가 안전을 위해서라며 딸의 머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네, 이 영상은 여성의 머리 위에 왕관처럼 보이는 CCTV가 장착된 모습으로 차세대 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감시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으며 딸도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동시에 영어의 여성 인칭 대명사 she를 비틀어 CCTV 카메라라고 부르거나 뒤에서 당신을 때리면 잡을 수 없습니다. 라는 등의 비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이 중국 토종견을 군데군데 검은색으로 염색한 뒤 판다라고 속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귀와 팔다리, 눈 주위가 까맣게 물든 강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광둥성 산회에 있는 이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강아지들이 헐떡이거나 짖는 모습을 보고 의심을 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당초 이 동물이 판다 계란 종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개를 염색한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5월 타이저우 동물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수가 휘발유 자동차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280만 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순수 전기차는 75만 4,303대로 2위, 휘발유 자동차는 75만 3,905대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고차를 포함한 전체 등록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앞지른 건 세계 최초입니다. 노르웨이는 8월에 등록된 신차의 94.3%가 전기차로 내년 1월에는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100% 달성도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50세 미만 성인에게서도 유방암과 대장암이 늘어나는 추세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음주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모든 암 사례의 40%가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며 음주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알코올 음료에 암 경고 문구를 부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는 51%의 사람들이 알코올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유방암과 대장암, 간암 등 6가지 악성 종양의 위험을 높이며 2019년 미국에서 암 진단의 약 5.4%가 음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